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인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바비 인형을 떠올리실 텐데요. 금발 머리에 완벽한 몸매, 화려한 옷을 입은 바비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죠. 오늘은 바로 이 바비 인형을 탄생시킨 여성, 루스 핸들러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시대의 편견을 깨고 전 세계 소녀들에게 새로운 꿈을 선물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루스 핸들러는 1916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10남매를 키우느라 늘 바쁘셨고 어린 루스는 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죠. 이런 환경 덕분이었을까요? 루스는 어릴 때부터 무척 독립적이고 사업가 기질이 다분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언니가 일하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도 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해요. 19살 되던 해 루스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납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예술학도 엘리엇 핸들러였죠.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로스앤젤레스로 떠나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세계 최대의 장난감 회사 마텔 리신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창기 핸들러 부부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엘리엇은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플라스틱으로 가구나 소품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 루스는 그의 곁에서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며 사업을 도왔죠. 엘리엇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루스는 그것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환상의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부부는 작은 차고에서 시작해 액자, 인형집 가구 등을 만들어 팔며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스는 자신의 딸 바바라가 종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당시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은 대부분 아기 인형이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역할을 하며 돌봐줘야 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바바라는 달랐습니다. 종이 인형의 어른의 역할을 부여하며 미래의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커리어 우먼, 멋진 파티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그 순간 루스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아이들은 항상 엄마 역할만 해야 하지? 어른의 모습을 한 미래의 꿈을 투영할 수 있는 인형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녀는 곧바로 남편 엘리엇과 회사 동료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죠. 어떤 엄마가 자기 딸에게 가슴이 달린 어른 인형을 사주겠어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성숙한 여성의 몸을 가진 인형은 너무나 파격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었죠. 그러던 1956년 스위스로 가족 여행을 떠난 루스는 한 상점 쇼윈도에서 운명적인 인형을 발견합니다. 바로 독일의 만화 캐릭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빌트 릴리라는 인형이었어요. 릴리 인형은 루스가 상상했던 그대로 성숙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확신의 차 릴리 인형 3개를 사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딸 바바라에게, 나머지 2개는 회사로 가져갔죠. 루스는 릴리 인형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수정하고 아이들이 갈아입히기 쉽도록 새로운 옷들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9년 뉴욕 장난감 박람회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인형을 선보입니다. 딸 바바라의 이름을 딴 인형, 바비 의등장이었죠. 얼룩말 무늬 수영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시크한 모습의 바비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상대로 박람회에 참석한 바이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 바이어들은 이 이상한 인형이 절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죠. 하지만 루스는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었던 TV 광고를 시작한 것이죠. 아이들이 즐겨보는 디즈니 프로그램 미키 마우스 클럽 시간대에 바비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광고를 본 아이들은 부모님을 졸라 바비를 사달라고 아우성이었고 첫 해에만 무려 35만 개가 넘는 바비 인형이 팔려나갔습니다. 바비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을 휩쓴 최고의 인기 상품이 되었죠. 루스의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소녀들은 아기 인형을 돌보는 엄마가 아니라 바비를 통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미래에 자신을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바비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루스는 바비에게 다양한 직업과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우주비행사, 의사, 사업가, 대통령 후보까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장되는 모습을 바비에게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바비는 소녀들에게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You can be anything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바비에게 늘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몸매가 여성에 대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루스와 마텔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며 다양한 체형과 인종, 직업을 가진 바비들을 꾸준히 출시하며 시대와 함께 진화해 나갔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루스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1970년대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슴 재건 수술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그녀는 상실감과 우울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녀의 사업가적 기질은 빛을 발했습니다. 기존의 의수수나 의족족처럼 기능에만 치중된 인조 유방이 아닌 실제 가슴과 똑같은 모양과 촉감을 가진 인조 유방 보형물을 직접 개발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녀는 리얼림이 거의 나와 같은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바비 인형으로 소녀들에게 꿈을 선물했던 그녀가 이번에는 암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루스 핸들러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시대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였던 용기, 딸의 놀이에서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발견한 통찰력,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마저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승화시킨 불굴의 의지까지 그녀는 단순한 장난감 개발자를 넘어 수많은 여성에게 영감을 준 진정한 혁신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바비 인형 속에는 소녀들이 더 큰 꿈을 꾸길 바랐던 루스 핸들러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아이들의 작은 놀이에서 혹은 당신이 겪는 시련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루스 핸들러와 바비 인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